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춰설 곳이 필요하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위로해줄 동화로 맛보는 위로 한 스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화로 맛보는 위로 한 스푼의 DJ 이하늘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라디오 하러 올 때마다 저는 벌써 한 주가 지났다고? 이런 생각으로 옵니다. 그리고 오늘이 벌써 3월의 마지막 주라니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가도 이대로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양가 감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으면서도 이대로만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감정들이 항상 새벽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에 한 방송에서 비비님이 누우면 걱정과 불안들이 머리로 서서히 점점 올라온다고 하셨는데 딱 그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 이제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는 줄거리 산책, 2부는 의미의 발견, 3부는 함께 걷는 질문으로 구성해 봤는데요. 책 속에 담긴 의미 함께 파헤쳐가면서 위로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부 시작 전에 새벽에 듣기 좋은 노래들로 구성한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 내게 차가운가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였나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그댄 내가 불쌍한가요? 어떻게라도 그대 곁에 남아있고 싶은 게 내 맘이라면 알아줄래요? 그렇다면 대답해줘요. 그대가 숨겨왔던 아픈 상처들 다 내게 옮겨주세요. 지치지 않고 슬퍼할 수 있게 나를 좀 더 가까이 둬요. 사실 난 지금 기다릴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왠지 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사실 난 지금 기다릴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왠지 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네, 새벽 감성의 검정치마는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검정치마 노래는 이상하게 항상 새벽에 들어야 그 감성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오늘 함께 알아볼 책은 레프 니콜라 예비치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이 책은 동화라고 하기에는 세계문학 전집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 고전문학인 만큼 굉장히 철학적이고 삶의 본질을 말하기도 해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동화를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책을 소개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 책의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생애가 담긴 책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인 이반 일리치는 능력 있고 밝으며 선량하고 사교적이면서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인물입니다. 항상 품위 있게 사교계에서도 인정받으면서 사는 것이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방의 부임지에 가서도 자신의 입지를 아주 쉽게 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내의 이름은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입니다. 이 책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이반 일리치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이름들이 너무 외우기가 힘들어요. 너무 이게 발음도 어렵고 누구더라 하는 인물의 이름이 많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이 아내 또한 훌륭한 귀족 가문 출신으로 미모가 아주 빼어나고 재산도 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이 둘 사이가 매우 좋았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소원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아내인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반 일리치를 탓했고 이반 일리치는 그런 아내와 갈등이 잦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반 일리치는 귀족 가문이죠. 그래서 항상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을 해서 어떤 예민한 상황이 부딪히면 항상 이성적으로 대하면서 본인은 밝은 모습만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아내는 그런 이반 일리치가 조금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은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 인해서 방향을 잃게 되는데요. 새 집에 커튼을 달려고 도배공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갑작스럽게 미끄러지면서 창틀에 튀어나온 손잡이에 옆구리를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작은 통증이 점점 악화되어서 그의 일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지만 누구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또 가족들조차도 그의 고통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지 않아주는데요. 이에 이반 일리치는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한없는 무력감과 끔찍한 고독, 사람들과 하느님의 냉혹함, 하느님의 부재가 원망스럽다고 생각해요. 오직 집안 하인인 게라신만이 이반을 끝까지 정성스럽게 돌봐주는데요. 그의 따뜻한 돌봄은 이반이 점차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잘못 살았던 걸까? 그동안 돈과 명예만 좇으며 살아왔고 진심을 다한 인간관계는 외면한 채 겉만 번듯하게 살아온 건 아닐까? 점차 이반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수용과 해방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마지막 순간에서야 진정한 평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반 일리치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래 듣고 와서 이어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Your love look is too trivial for you now. Oh, my life is falling apart. Maybe no one will notice if I disappear, but pray for you all the time. If I could be by your side, I'll give you all
can't be your love, 'cause I'm afraid I'll ruin your life. Wild to leaves withered away and grew again. You have gone far away. I'll be pushing up daisies and bring all the chances to heal. But I pray for you all the time. If I could be by your side, I'll give you all my life, my seasons. By your side, I'll be your seasons. 그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마도 우린 끝없이 멀리 돌아만 왔죠. 엊그제부터 또 생각이 나서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 그대에게 말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상에 들어와줘요. 그대와 함께 하고 싶은 게 참 많은걸요. 익숙해질 쯤 그댈 기다리는 게 왠지 마주칠
결국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같은데요. 책에서도 이반 일리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눈에 보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삶이냐 죽음이냐의 문제다. 그래, 아직 살아있지만 생명이 자꾸만 빠져나가고 있는데 난 잡을 수가 없다. 환하던 세상이 암흑이구나. 그래, 지금 난 여기에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이냐? 도대체 어디로? 내가 없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가? 내가 없어지면 그럼 난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정말 죽음인가?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도대체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힌단 말입니까? 무엇이 필요하냐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것, 그리고 사는 것. 사는 거라고? 어떻게 사는 거 말이냐? 전에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지, 기쁘고 즐겁게. 이 둘 다 삶을 기쁜 것이라고 얘기하고 죽음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점차 마지막으로 갈 때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모두를 괴롭히고 있구나. 모두 참으로 안 됐어. 하지만 내가 죽으면 훨씬 나을 거야. 이 얼마나 간단하고 훌륭한 일인가. 그런데 통증은 어디로 갔지? 그런데 죽음은 어디 있지? 그는 오랫동안 곁에서 떠나지 않던 죽음의 공포를 찾으려고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이제 그 어떤 공포도 있을 수 없었다. 죽음 대신 빛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반 일리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저는 조건 없이 도와주는 하인 게라심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반 일리치는 관료 사회에서 성공과 체면 그리고 상류층의 인정을 좇으며 살아온 인물이었어요. 법원 판사로 일하면서 귀족 가문 출신 여성과 결혼했고 일에 몰두하면서 출세의 길을 걸었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었고 항상 성공의 길로 걸었고 본인도 본인만의 프라우드에 갇혀 살았었겠죠. 또 어떤 자리에 임명되든 그에 맞춰서 스스로를 조율할 수 있었고 사치와 안락함,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삶의 위안을 찾았던 전형적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감당하지 못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3자의 시선으로 본인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반 일리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내 인생이 한 번이라도 내 것이었던 적이 있었나, 진심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본 적이 있었나 등의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이게 150페이지 내외의 책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의미 깊은 책이었습니다. 책 내용이 철학적이고 깊이가 있는 만큼 노래 들으면서 생각 정리도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노래 이어서 가져오겠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돌고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하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웃는 사람들 틈에 이방인처럼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 나의 작은 세상은 웃어줄까. 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던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지. 할 수 없어 난. 두세 번 더 길을 돌아갈까. 정막 짙은 도로 위에 걸음을 보갠다. 아무 말 없는데 화 나누며 주마등이 길을 비춘 먼 곳을 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더 갈 수 없단 걸. 한 발 한 발 이별에 가까워질수록 너와 맞잡은 손이 사라지는 것 같죠.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파할 수 없어 난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난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어떻게 텐데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더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네, 오늘 함께 해볼 질문은요. 장례식장에서는 슬퍼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앞으로의 살 길을 찾기 위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가입니다. 이런 질문이 왜 나왔냐면요. 이 책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책 부분에서 한번 읽어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자 그녀가 다시 입을 열어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국고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녀는 연금 문제에 관해 뾰트르 이바노비치에게 조언을 구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심지어 그도 잘 모르는 것까지 훤히 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이렇게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국고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다. 다만 그녀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뜯어낼 방안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아내가 이반 일리치가 사망했을 때 장례식에서 했던 말인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족이 죽는다는 건 매우 가슴 아픈 일이죠. 이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슬퍼서 울다가 지쳐서 병이 나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슬픔은 바빠야 견딜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을 평소보다 더욱더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나오는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이반 일리치의 장례식에서 이반 일리치의 친구인 뾰트르 이바노비치를 불러서 국가로부터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낼 생각을 했는데요. 이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지 오래 지나지도 않았는데 슬퍼하기는커녕 먹고 살 생각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실 두 개 다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딱히 뭐가 하나가 나쁘다, 뭐가 하나가 맞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분은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앞으로 먹고 살 정보를 얻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두 의견 모두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심오한 질문 하나 던져두고 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만 같이 있게 해줘. 마지막이란 게 누구보다 싫은 걸 알잖아. 한 번만 나를 꼭 안아줘. 그러면 너도 다시 따뜻해질까. 내게 저를 다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모습 그대로 나를 꼭 안아주세요. 우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진 몰라도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나는 좋아요.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음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요.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내 해가 너 없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그때 헤어지면 돼. 너를 사랑하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한 번 더 웃어주고 조금 더 아껴주면 우리 사랑하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매일 처음 만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면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음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요.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내 해가 너 없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그때 네가 원하든 말든 널 잡을 거고 내가 더 이상 지쳐 걷지 못할 때 그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그때 헤어지면 돼. 그때 헤어지면 돼. 벌써 클로징 시간이네요. 오늘 책은 사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집요하게 묻는 책이기도 합니다. 책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자기가 산을 오르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규칙적으로 산을 내려오는 것과 같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계단을 아주 힘겹게 한 계단 한 계단씩 오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아주 천천히 각자의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힘겹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다 같이 무탈하게 계단을 잘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죽음 직전에 놓인 이반 일리치의 수많은 혼란과 고민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조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책이 아니니까요.
이 책은 다른 동화에 비해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꼭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라디오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가볍고 재밌는 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월로 찾아뵙네요. 날 좋고 따뜻한 봄날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뒷걸음질만 쳤다. 너는 다가오려 했지만 분명 언젠가 떠나갈 것이라 생각해 도망치기만 했다. 같이 걸은 걸또 앉은 나무 바라보며 잔디밭에 누워 한쪽 귀로만 듣던 달콤한 노래들이 쓰디쓴 아픔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너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눈 마주치며 그때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나.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끝까지 두려운 내가 바보 같았지 하며 솔직해질 자신이 있으니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너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러
수 했던 사랑을 했으니까 나는 운이 좋았지. 서서히 식어간 기억도 내겐 없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한없이 사랑한 날도 우리에겐 없던 것 같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스친 인연 모두 내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으니 후회는 하지 않아. 덕분에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참 많이도 아팠지. 혼자서 울음을 삼킨 날도 정말 많았지. 이젠 웃어 보일게. 긴 터널이 다 지나가고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됐으니 아주 자잘한 후회나 여운도 내게 남겨주지 않았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내 삶에서 나보다도 사랑한 사람이 있었으니 내게 불었던 바람들 중에 너는 가장 큰 폭풍이었기에 그 많던 비바람과 다가올 눈보라도 이제는 봄바람이 됐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나는 운이 좋았지. 나는 운이 좋았지. 넌 내게 전부였지. 나는 운이 좋았지. 내 삶에서 나보다도 사랑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번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더 그리워 나의 일기장에 내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참 가까이 띄울게요. 좋은 꿈이길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